제가 오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그 강의를 하고 그러고는 끝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제 습관에 대한 주제로 해서 제가 오늘 성공적인 비즈니스에 관련된 습관 5가지만 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뭐 이렇게 적으실 분이 있으면 적으시고, 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 개발에서 자신의 어떤 생활의 습관을 잘 갖는 건 중요한데 비즈니스에서는 어떠한가 이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비즈니스 습관, 그러니까 어떤 일을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사실 2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일을 감성적으로 할 것인가. 또 하나는 뭐죠? 기계적으로 할 것인가. 근데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감성적으로 해야 될 일을 기계적으로 할 때가 있고요. 기계적으로 해야 될 일을 감성적으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존경하는 정창근 대표님이 얘기하는 그 여러 가지의 습관들을 지금 개발하고 만들고 계시죠. 아마 처음 시작할 때는 감성적으로 시작했지만 이미 그게 시작하고 난 다음엔 사실 어떤 고민을 하기보다는 기계적으로 습관을 아마 기계적으로 그 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가능하지 않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공적인 비즈니스 습관을 갖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근데 이게 결과가 길면 길수록 통제가 좀 불가능해요. 길면 길수록 아까 우리 정장군 대표님 20년 습관, 와, 그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요? 세상이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긴 습관도 필요하지만 그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의 습관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비즈니스의 성공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끝나기를 원하죠? 그러면 그 일을 끝내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죠?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죠? 거기에 제가 5가지를 정리한 첫 번째는요. 사실 어떤 일의 성과는요. 사실 이 씨앗을 뿌리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아, 그게 이제 아까 우리 정창훈 대표님이 얘기할 때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랬죠. 그런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씨앗을 뿌릴 것인가. 사실 씨앗을 뿌리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씨앗이 처음에 흙에다가 뿌리면 어떻게 되죠? 씨앗이 뿌리가 만들어지려면 씨앗이 썩어야 됩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썩어야 뿌리를 내립니다. 그 뿌리가 내려야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이파리가 나고 열매가 나고 꽃이 피고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가 나고. 그죠? 그냥 지금 제가 점점점 뭐 꽃이 피고 뭐 열매가 맺고 하는 이런 끝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영역이죠? 환경이 도와줘야 됩니다. 상황이 도와줘야 됩니다. 사실 제가 성공적인 비즈니스라고 했지만 성공은요, 여러 가지 조건들의 조합입니다. 그게 상황이에요. 어쩌면 그게 운일 수도 있어요. 사실 운기칠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운에 맡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과를 내려면 쭉 당겨와서 내가 오늘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이겁니다.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들의 다른 점이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요, 평소에 그 성적에 대한 씨앗을 잘 뿌리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수업이 딱 끝났을 때 바로 그냥 밖에 나가서 책 집어 던지고 노느냐, 아니면 책상에 딱 앉아서 오늘 배운 거 몇 가지만 기록하느냐, 진짜 오늘 날도 습관 2페이지만 기록하느냐 이겁니다. 근데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그래도 성적이 안 올라가는 친구들의 공통점은 수업이 끝나면요, 와, 그러고 책을 집어 던지고 다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원하는 성과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데 어디서 얻어요? 벼락치기에서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그만한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과의 씨앗을 뿌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가 성공되려면 이제 2가지가 해결되는데, 하나는 세로선 뭐예요? 성과를 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것인가를 계산하는 거지.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가로선 뭐죠? 관계예요. 어떻게 하면 관계를 넓힐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성공적인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기승전 마케팅에 해당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확장시킬 것인가. 그래서 그 관계를 만드는 건 언어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만드는 습관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긍정적인 언어. 어떤 언어?
경청의 언어. 어떤 언어? 공감의 언어. 사실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인성이나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게 뭐죠? 그가 쓰는 언어입니다. 그 언어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것인가,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할 것인가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우리는 그 언어 습관에서 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게 말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생각, 세 번째가 행동입니다. 어느 게 제일 중요합니까? 뭐 제가 볼 때 셋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게 가장 쉽습니까? 그러면 언어가 가장 쉽습니다.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저 사람이 듣기 좋은 언어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게 기본이죠. 근데 이런 거 있죠. 너무 솔직하신 분, 너무 솔직한 분, 너무 솔직하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비즈니스를 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 영향이 있느냐면, 관계는 뭘 만들어요? 기회를 만듭니다. 관계는 기회를 만듭니다. 제가 아까 성공은 뭐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 조건들의 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관계가 없으면, 기회가 없으면 내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조합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 시작해서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네, 우리 안유일 소장님이 부부관계의 남편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아이템으로 시작한 사업. 근데 그 다음에 그게 어디로 갈지 몰라요, 사실은요. 그게 왜 그래?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게 내가 지금부터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기회가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긍정의 언어는 뭐죠? 예, 긍정의 언어. 좋은 얘기만 하세요. 우리가 뭐 이렇게 질문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질문하라고 묻고 이런 질문해요. 뭐 저한테 이렇게 뭐 교수님은 힘들 때 없으셨어요? 뭐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힘든 분들이에요, 인생이. 그러니까 좋은 걸 물어봐야 돼. 언제 행복하세요? 이런 질문들. 근데 우리는 뭘 물어보면 부정적으로 물어봐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청은 어떻게 하는 거죠? 경청은 이게 말로 하지 않는 언어의 이 랭귀지, 이 태도의 언어가 있습니다. 경청은 뭐죠?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누가 얘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렇게 줌으로 대화할 때도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좋은 관계를 만들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는 거죠. 공감은 뭘까요? 대화를 하면서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따라가 주시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셨군요. 네. 오늘 우리 정창근 대표님이 정말 좋은 강의 중에서, 아,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럼 공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랑비에 옷이 젖는군요. 예, 이거예요. 군요가 들어가면 좋은 단어입니다. 이러면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나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나빠지냐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솔직한 분들의 공통점이 그릇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담아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 됐습니다. 근데도 저는 아직도 우리 집사람이 저녁 때 집에 들어오면 언제 들어오냐고, 왜 그러냐, 오늘 저녁 때 들어오면 우리 솔직하게 얘기 좀 하자고. 제일 겁나. 솔직하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 얘기가 담아놓지 못하니까 누군가가 불편해지는 거다. 성과와 관계,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어의 습관과도 좀 비슷하긴 하지만 마음을 여는 좋은 질문들이에요. 근데 이 질문들은 관심을 바탕으로 한 질문들입니다. 내가 당신에 관심이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 무엇이 어려우십니까? 무엇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이 내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저는 요즘 어디 살고요? 아, 저는 요즘 어떻게 살고 있고요. 아, 한 달 동안 가장 제가 좀 즐거웠던 건 무엇이고, 이렇게 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보다 기록하는 거고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데이터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10년 뒤에 만났다 할지라도 어제 만난 사람처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색한데요. 왜 어색하냐면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색한 겁니다. 데이터가 부족한 이유는 내가 그분에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 질문하지 않은 걸 누군가 대답하진 않습니다. 안물안궁. 예. 근데 관건은 누군가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하고 나는 그 대답한 것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물어보죠. 어디 사시는지,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이들 이름은 무엇인지, 뭐 아이들 이름은 시온이다. 시온이 아빠, 시온이 잘 지내고 있는지. 10년 뒤에 만나도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데이터는 그 사람과의 기록을 어떻게 해요? 인연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심지어 뭐 부고장 날라오거나 결혼식장 뭐 청첩장 주면 저는 제 캘린더에 다 기록합니다.
언제 아버님 돌아가셨고 언제 결혼기념일이고. 그럼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뭐 하면 돼요? 놓치지 않고요. 그냥 톡 하나 보내주면 됩니다. 네. 왜냐면 가끔 이제 결혼기념일이라고 해서 내가 축하한다고 이렇게 보냈더니 네, 답이 안 오더니 3일 뒤에 네, 헤어졌다고 이렇게. 이거 좀 마음이 우울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하나의 데이터예요. 더 이상 실수하지 않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혼했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뭐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잘했다고. 네, 잘했어. 난 네가 한 모든 결정을 다 지시한다고. 마음은 좀 안타깝지만 내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화를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질문의 습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네 번째는요. 기승전 자기 콘텐츠예요. 오늘 강의하신 이제 우리 정창근 대표님에게 가장 중요한 자기 콘텐츠는 습관입니다. 저분은 아마 어떤 분과 어떤 얘기를 나누더라도 기승전 자기 콘텐츠, 기승전 자기 콘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의 콘텐츠가 있을 때는요, 습관적으로 그것으로 클로징 하셔야 됩니다. 습관적 클로징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에게 배워보시겠습니까?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이문실 사장님이 그 아이들이 혼자 공부하는 홈스쿨링을 이렇게 컨텐츠를 하고 컨설팅을 하실 생각인데, 그러면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어떤 얘기라든지 마지막 클로징은 네, 자녀에게 홈스쿨링을 시켜보시겠습니까? 이겁니다. 저에게 홈스쿨링을 배워보시겠습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클로징이에요. 이런 자신 없는 클로징으로 하니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그 대화 속에 내 비즈니스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감정을 섞잖아요. 그럼 못 들어가요. 내가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고 장사꾼 같고. 근데 기계적으로 비즈니스 습관으로 내 컨텐츠를 기승전으로 맞춰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내가 뭐 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 어떤 분이 상담을 오셨는데 제가 오래전부터 아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좀 오랫동안 네, 온라인 마케팅을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인데 되게 웃긴 것은 이분이 이제 저한테 온 건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오셨겠죠. 근데 이분은 사실 이분이 마케팅 쪽을 잘 하시는지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왜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본인이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마케팅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수님 마케팅에 도움 필요하시면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승전 습관적 클로징이거든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은요, 뭐 불편할 수도 있지만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예스를 하든지 노를 하든지 이 두 가지의 답이 나와야 비즈니스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습관적 클로징을 만드시는 거. 아마 우리 정창근 대표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예, 제게 습관을 배워보시겠습니까? 이겁니다. 그거 얘기 안 하면 상대방이 안다? 절대 모른다. 이거는 감성적으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알아? 기계적으로 알아. 기계적으로. 어디 1544 전화했더니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고 받잖아요. 그게 감성적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습관적으로 하는 거. 그걸 만약에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일을 한다면 그 사람 다 우울증 걸립니다. 나는 사랑하나? 나 혼자 사랑하나?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정말 기계적으로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숫자입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바보 같은 단어예요. 얼마 벌어야 되는지, 얼마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 정창근 대표님 강의에 숫자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다 숫자예요. 이분은 숫자를 계속 세시는 분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숫자를 얘기하셔야 돼요. 얼마 벌고 싶습니까? 금액, 몇 시까지 만나시겠습니까? 몇 시까지 오시겠습니까? 그 시간을 얘기로 숫자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표도 숫자로 얘기해야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몇 킬로를 빼시겠습니까? 그때는 뭐라고 그래요? 뭐 딱히 몇 킬로 빼겠다는 숫자로 된 목표는 없지만 보기 좋을 만큼요. 그거 빼겠어요? 못 빼겠어요? 못 뺍니다. 보기 좋을 만큼. 누가? 이거 없어요. 몇 킬로, 몇 점, 몇 시. 숫자로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치로 표현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수치를 표현한다는 게 어때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선 숫자로 얘기하는 거, 이 습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구와 시간 약속을 지킬 때도요, 습관으로 숫자로 얘기해야 되면 제가 4시 45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4시 45분에 연락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시간을 지킬 수 없으면 5분 전에 알려줘야 됩니다. 10분 뒤에 전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시간도 상대방의 숫자도 귀하다는 생각한다면 우리가 숫자로 소통하는 게 얼마큼 중요할 것인가라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제가 성공적인 비즈니스 습관 만드는 5가지를 가지고 오늘 워크숍을 좀 마무리했습니다. 네, 잘 들어보셨죠? 네, 5가지 잘 새기시고요. 오늘 제가 뒷부분하고 함께 나눴던 얘기도요. 아까 우리
댓글 남긴 그 카페에 댓글 남기셨죠? 정창근 대표님이 열심히 강의하신 거기에 남기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늘 끝나고 나시면 돌아가셔서 거기에도 마저 오늘의 전체적인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함께 소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2시 30분입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워크숍 하고요. 또 다음 달에도 기대하세요. 다음 달에도 멋진 우리 1인 기업 강사님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들어보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들을 하나씩 성장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하시고 열심히 우리 함께 하신 오랜만에 뵌 우리 정창근 대표님 오늘 마지막 소감 한마디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창근 대표님. 네, 5가지 뉴스가 너무 인상깊고 그 중에서도 데이터가 부족해서 어색하다. 네. 꼭 그 기억하고 잘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혜 아버지. 네, 고맙습니다. 아, 다혜 애기 딸이라고 그랬네. 다혜 애기가? 예, 딸 이름이 뭐예요? 소원입니다. 소은이. 소은이. 아, 엄마는 다혜, 딸은 소은이. 바뀐 것 같은데. 소원이가 국내에서 최연소로 나도 습관을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들려주는 날도. 소은이는 몇 살이에요, 그러면? 네, 그 지금 5월달 되면 3살입니다. 아, 참. 할아버지십니다. 따님의 아버지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잘 오셨고요. 자, 사진 한번 찍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 우리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자, 카메라 한번 보시고요. 네. 자, 오늘도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내일 아침에 저는 독서 모임하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아침 7시에 독서 모임 하니까 들어오실 분들은 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진 찍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